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알면 도움이 되는 메타버스 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메타버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유행하던 가상현실 서비스 다다월드와 세컨드 라이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로블록스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을 맞아서 뉴스를 보면서 조금 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미래 메타버스 이통 3사가 기회의 땅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뉴스가 바로 오늘인 2021년 6월 6일 날 나왔고요. 가상현실 세계에서 옷 만들고 땅 사고 메타버스가 온다라는 기사가 또 불과 며칠 전인 6월 4일에 보도된 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더불어서 메타버스의 대표주인 미국의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2021년 3월에 상장됐던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메타버스가 뜬다고 하고 메타버스 관련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밖에 없죠. 메타버스라는 게 대체 뭐냐?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인데요. 그냥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라고 용어를 치면 나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간단하게는 가상 세계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가상 세계는 요즘 들어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개념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1999년에 출시한 다다월드라는 서비스가 가상세계라는 서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다월드 이후에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2003년에 미국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가상세계의 대표격인 서비스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다월드부터 이게 과연 어떤 서비스였고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다다월드는 1999년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였고요.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신유진 교수님이 처음에 고안한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실제 동작하는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다다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서비스였고요. 여기가 화면이고요. 여기가 채팅창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다월드 서비스를 처음에 조금 이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다월드는 처음에 굉장한 관심을 받아서 삼성증권이 이 다다월드에 2000년에 입점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던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기사는 2000년 3월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법이 쏟아져 나온다 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다다월드와 앳드림은 가상현실 VR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 솔루션을 내놓았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가 2020년도의 뉴스가 절대 아니고요. 2000년대 3월에 보도된 기사에서도 VR 솔루션을 내놓았다라고 기사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빈즈로 인터넷 영화 관람을이라는 타이틀의 뉴스에서는요. 가상도시 구축업체 다다월드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제작비 20억 원을 들여서 영화를 찍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절대 낯설지 않은 개념, 다다월드라는 가상 공간에서 영화를 보고 VR 기능을 통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들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따라서 다다월드는 초기에 굉장한 관심을 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받은 많은 관심과 달리 지금은 사실상 실패한 서비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다월드가 사실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지만 컨텐츠가 부족했다. 기술력이 부족했다. IT 거품 붕괴가 다다월드 흥행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다다월드가 왜 실패했냐라고 제게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사회 트렌드가 변화했다. 단순히 한 기업이나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더 큰 개념인 사회 트렌드가 변화했기 때문에 다다월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사회 트렌드가 변환한 거 가장 큰 타격을 미친 건 2002년 월드컵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게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다다월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다다월드, 제가 활동하던 게임 카페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요. 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오프라인에 훨씬 더 재밌는 게 생긴 거죠. 오프라인에 훨씬 더 재밌는 게 생기게 되면서 온라인상의 카페, 온라인상의 가상현실에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느꼈고요. 지금도 이 분석이 딱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2002년 월드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 트렌드로 구조가 변화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다다월드가 콘텐츠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IT 거품이 붕괴돼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오프라인 활동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로 유명했던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다다월드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세컨드 라이프는 2003년 미국에서 개발된 서비스고요. 린든랩이라는 회사에서 2003년 공개한 가상현실 공간, 이를 활용한 활동가 게임이다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는요, 사용자들이 자신이 아바타를 만들어 현실과 같은 환경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를 설명하면서 많은 기사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이런 식의 게임 플레이를 제공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해서 이렇게 강남역이 실제로 세컨드 라이프 내에 구현되기도 했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를 좀 보자면요. 2006년에 나온 기사에서 세컨드 라이프가 온다. MS, 인텔, 도요타 등 신제품 마케팅에 이 세컨드 라이프가 활용된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웹 2.0 시대의 제2의 인생을 이 바로 세컨드 라이프 에서 살아보자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 기사에서는 세컨드 라이프 온 오프라인에서 주목한다. 웹 2.0 시대의 새로운 수익 창출 공간으로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메타버스의 기사 구조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컨드 라이프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던 다다월드와 다르게 미국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관심도가 훨씬 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신세계 여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기사는 2007년 4월 17일 날 보도가 된 기사고요. 안에 본문을 조금 보시면 세컨드 라이프의 인기는 100% 자유도다 라고 나오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거래해서 실제 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기사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메타버스와 굉장히 유사한 컨셉으로 이 서비스가 구현이 됐었고요. 저도 이 게임을 실제로 조금 해보긴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랐던 거는 도요타, GM, 닛산, BMW 같은 자동차를 이 실제 게임 안에서 살 수가 있었다. 가상의 재화를 실제 돈을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혁신으로 다가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테스트 마켓, 시험 시장으로서 의류 업체가 세컨드 라이프에서 가상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세컨드 라이프는 초기에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조금 관심에서 벗어났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관심에서 벗어났느냐? 이 세컨드 라이프는 현재도 서비스를 계속하고는 있지만요. 당시 출시 초기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은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다다월드랑 똑같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했다.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이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긴 하죠.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 가상의 아바타에게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런 세컨드 라이프 같은 서비스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 트렌드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세컨드 라이프에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사회 트렌드가 변화했다.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친 건 페이스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페이스북이 세컨드 라이프 관심 하락에 영향을 주었냐라고 제게 질문을 주신다면요. 그때 당시 나온 기사 2007년도 문화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요. 하버드 중퇴 23세 CEO, 이 하버드 중퇴 23세라는 분은 마크 주커버그를 의미합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가 미국에서 친구 찾기 서비스로 대박이 났다라는 기사 타이틀입니다. 본문을 조금 보시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친구 찾기와 온라인 네트워킹, 여기에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네트워킹입니다. 이 네트워킹은 오프라인에 기반한 거죠.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친구를 찾아서 만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한마디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훨씬 더 재밌는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에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에 시간과 돈을 쏟는 사용자가 점점 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대입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페이스북은 미국판 친구 찾기 플러스 싸이월드라는 개념으로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 2007년에 미국판 싸이월드로 소개되던 페이스북이 지금은 싸이월드를 완전히 눌러버린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 의견이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다월드에서 세컨드 라이프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사회 변화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변했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변했다가 또다시 오프라인으로 변했다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변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 온라인 가상현실 서비스인 다다월드가 오프라인인 2002년 월드컵 행사 때문에 그 저변이 많이 위축됐다가 온라인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굉장히 유망했다가요. 또다시 오프라인 기반인 페이스북 자리를 내어주고요. 또다시 이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시들해지니까 다시 온라인 서비스인 로블록스가 곽광을 받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상세계의 대표 서비스 다다월드 세컨드 라이프는 현재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대표 서비스는 다다월드나 세컨드 라이프가 아닌 로블록스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블록스는 1700주 규모의 메타버스 시장에서 사용자나 트래픽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블록스는 특히 2021년 3월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63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가상세계 서비스 다다월드나 세컨드 라이프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VR, AR 같은 훨씬 더 현실감과 몰입도가 높은 기술이 이 메타버스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햅틱 슈트, 콘텐츠 같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느끼지 못하는 추가적인 알파의 즐거움을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돈인데요. 로블록스는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했고요. 이로 인해서 회사의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 콘텐츠든 기술이든 어떤 것이 됐든 투자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메타버스 안에, 로블록스 안에 묶어 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로블록스 나아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펼치는 분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다르다라는 말은 세컨드 라이프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 메타버스가 세컨드 라이프 가상현실과 정말 다를 것인가 라는 포인트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A 공연은 가수가 콘서트장에서 나오고요. B 공연은 가수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연을 한다면 사람들이 A를 선호할까 B를 선호할까? 사람들이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세계에 더 익숙해져서 A보다 B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이 메타버스가 주장하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줄고 사람들이 콘서트장에 직접 가는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 메타버스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느낌표가 뜨던 게 다시 물음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을지, 이걸 과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해낼 수 있을지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상현실 로블록스의 성패는요.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더 재밌는 가치를 온라인에서 구현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이 더 재밌어지게 만드는 것, 이걸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가 로블록스의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는데 가상현실과 다다월드,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